문서 편집기 두 번째 차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 취소하기가 있는데요. 1차시에서 잠깐 설명을 했지만 커맨드 모드에서 U는 undo라 그래가지고 명령을 취소하는 키예요. 그런데 Shift U도 있는데 이제 이 줄에서 한 모든 명령을 취소하는데 이건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여기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얘는 정말 많이 쓰는 키입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U는 대문자 U는 좀 아니더라도 U를 꼭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여러 번 해도 여러 번 취소가 되거든요. 여러 번 취소가 되는데 근데 내가 모르고 취소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럼 다시 되돌리기를 해야 되잖아요. 되돌리기는 커맨드 모드에서는 안 돼요. 마지막 행 모드로 와야 돼요. 그래서 되돌리기는 이렇게 마지막 행 모드로 와서 이게 redo거든요. redo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redo를 써도 되기는 돼요. 근데 red까지만 써도 됩니다. 근데 red까지는 써야 돼요. 그래서 콜론하고 red 하면 이제 되돌리기, 그러니까 취소한 걸 되돌리기, 다시 실행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해주면 되게 좋고요. 굉장히 유용한 명령어예요. 편집할 때 취소했다가 다시 되돌리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쓰는 키예요. 콜론 E, 이건 뭐예요? E는 edit이라 그랬죠. edit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닥치고 작업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기존의 파일을 열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장했던 걸 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막 고치다 보는데 이거 잘못 고친 것 같아. 그냥 너무 복잡하게 고쳐져 가지고 그냥 원래 있던 거로부터 다시 할래. 그러면 이제 새로운 파일을 새로 고침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 그럼 내가 중간에 했던 것들은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복사하기, 그리고 잘라서 붙이기. 이거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명령어죠. 여태까지 기본적인 것들을 했잖아요. 이제 좀 고급 편집 기능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커서가 위치한 행을 복사하기 YY, yank라 그래가지고 YY를 하고요. 그 다음에 3YY는 세 행을 전부 다 yank를 하는 거예요. 세 행 복사. 커맨드 모드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DD는 잘라내기예요. 잘라내는데 이제 버퍼에 저장이 돼서 기억이 돼요. 나중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YY 같은 경우에는 남겨두고 복사하기, 내용을 그대로 남겨두고 복사하기, DD는 그 내용을 잘라내면서 복사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숫자 DD를 쓸 수 있어요. 10줄을 잘라, 10줄을 없애, 뭐 3줄을 없애, 3DD라고 치면 이제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건 화면에 바로 보이죠. YY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버퍼에 복사하는 거고, 이제 DD는 지워버리는 거니까 갑자기 확 지워버립니다. 자, 내가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있잖아요. 붙여넣기는 P예요. put이에요. 여기 나오는 키는 전부 다 중요해요. Shift P는 커서가 위치한 윗줄에다 붙이는 거고, 그냥 P는 커서가 위치한 아래쪽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YY 하고 P를 바로 누르면 한 줄 복사해서 아래로 붙여요. 그러니까 한 줄이 더 생기는 거죠. 똑같은 줄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test.txt를 di로 열어봅시다. 자, 그러면 커서는 첫 번째 나오는 파인애플스의 P에 위치하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커서가 첫 번째 줄에 있으니까 그 줄을 복사해서 바로 붙이려면 YY 그 다음에 P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 첫 번째 줄에 아까 커서가 있었는데 여기서 YY 하고 P를 누르면 Pineapples are hard, 이 줄이 그대로 카피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가 들어간 거 EYY 두 줄을 카피하고 싶다. 근데 두 줄을 카피하고 싶은데
이제 조금 아까랑 똑같이 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커서를 움직여 봅시다. 커서를 토마토로 가세요. 토마토로 가려면 이제 J 하나 누르면 되겠죠. 아래로 가니까. 토마토에 T에다 위치시킨 다음에 꼭 T였지 않아도 돼요. 토마토가 위치한 줄 어디여도 괜찮아요. 그 줄을 복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EYY를 누르면 토마토하고 그레이프루트 요 두 줄을 복사하게 됩니다. 두 줄을 복사한 다음에 아래 행으로 이동을 하면 지금 토마토 여기가 현재예요. 여기서 두 줄을 복사하면 복사는 됐고 커서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토마토 여기 있죠. 그러면은 이걸 어디다 붙이고 싶으냐면 이 그레이프루트 아래로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죠? 하나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J를 눌러서. 그래서 EYY로 카피를 하고 하나 아래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put 명령어를 사용해서 밑으로 붙여라 라고 하면 이렇게 두 줄이 붙어요. 그리고 커서는 아까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undo 배웠잖아요. 그래서 u를 눌러서 undo,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모드로 콜론으로 가서 red를 눌러서 다시 redo를 해서 마지막 문서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undo 여러 번 연습해도 좋고요, redo 여러 번 쳐도 좋고요. 그때마다 마지막 줄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거 그건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복사해서 붙이기였고 이번에는 잘라내서 붙이기. DD 이건 이제 지우기인데 줄 지우기거든요. DW는 단어 지우기. 그 다음에 한 글자 지우는 거는 X라 그랬죠. X. DD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모든 줄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는데 버퍼에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치가 지금 삼행이라면 그 삼행을 잘라서 이 행 위에 붙이기. 그럼 일단 커서를 삼행으로 지금 돼 있을 거예요. 안 돼 있으면 삼행으로 와주시고요. 그래서 자르면 세 행을 자르는 게 아니라 삼행에서 자르는 거죠. 삼행에서 그 행을 자르는 거예요. 삼행을 잘라서 그 다음에 K는 위로 가는 거죠. 하나 위로 가서 그 다음에 그 위로 붙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Shift P 이렇게 삼행을 잘라서 Shift P를 누르면 이렇게 토마토스가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자, 비슷하게 이번엔 여러 줄을 잘라 봅시다. 1행으로 이동을 해서 두 줄을 잘라서 지금 이 두 줄 있죠? 이 두 줄을 잘라서 오렌지가 포함된 행은 여기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자, 일곱 번째 줄에 가서 이 밑으로 붙이고 싶어요. 이 사이에 껴놓고 싶은 거죠. 이 사이에.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1 Shift G 하면 1행으로 이동. 그 다음에 두 줄 잘라내기. 그 다음에 여기서 잘라내면 줄이 없어지니까 네 칸만 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이동하면 되거든요. 오렌지로 오세요. 오렌지로 와서 그 다음에 P 하면 오렌지 아래로 이렇게 붙습니다. 두 줄이 붙어요. 두 줄이 붙으면서 커서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커서의 위치를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조금씩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커맨드 모드에서 복사하고 잘라내고 붙이는 거였고 마지막 행 모드에서도 복사하고 잘라내고 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자, 아까는 몇 줄 안 자르는 거 있잖아요. 뭐 한 줄 잘라서 붙인다든지 두 줄 잘라서 붙인다든지. 자, 그런데 내가 100줄을 잘라서 붙이고 싶어요.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여러분들이 긴 프로그램을 안 짜봤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30줄, 40줄 혹은 100줄 이렇게 잘라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다거나 뭐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 언제 몇 줄인지 언제 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행번호를 볼 수가 있다면, 행번호 보는 거는 조금 뒤에서 할 거고요. 행번호를 볼 수가 있다면 몇 행부터 몇 행까지를 복사해서 붙여.
몇 행부터 몇 행까지를 잘라서 붙여. 요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마지막 행 모드가 굉장히 강력하게 돼요. 마지막 행 모드에서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것들이 많이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조금 참고로 하세요. 자, 뭘 할 수 있냐면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 1에서부터 달러 표시는 뭐냐면, 달러는 맨 마지막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첫 번째 줄부터 맨 마지막 줄까지란 뜻이에요.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한 글자로 표시하면 %라는 기호로 표시를 해요. %도 똑같은 뜻이에요. 전체, 완전히, 전체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행부터 마지막 행이면 전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행에서 10,20 여기 띄어쓰기 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1, 달러도 띄어쓰기 하지 않아요. 10,20 10행부터 20행까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YYDD를 써죠. 커맨드 모드에서는. 여기서는 그냥 Y만 써요. 여기서는 그냥 D만 써요. 그리고 붙여 넣을 때는 PU를 써요. 조금 까다롭긴 하죠. 그래서 콜론 모드, 마지막 행 모드로 들어와서 몇 콤마 몇 Y 하면 몇 줄부터 몇 줄까지 카피. 콜론 모드로 들어와서, 마지막 행 모드로 들어와서 몇 콤마 몇 D 하면 몇 줄부터 몇 줄까지를 지워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둘 다 지워버린 다음에는 버퍼에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내용을. 그죠? 이때 쓰는 버퍼는 하나라서 뭐 두 번째 지웠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 것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딘가에 붙이고 싶은데, 아까처럼 이렇게 이동해서 붙여도 괜찮아요. 커맨드 모드에서 P 하면 붙긴 붙어요. 그런데 내가 또 특별히 몇 행에다 붙이고 싶다. 몇 행 숫자가 있을 때 그 숫자를 지정을 하고 PU 콜론 모드에서, 이 마지막 행 모드에서 뭐 4PU 이렇게 하면 4행 밑으로 붙어.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습을 해볼 거지만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색하기 있어요. 검색하기. 자, 검색하기는 기본적으로 커서가 있잖아요. 커서 내 그 텍스트 문서에서 위치한 뭐 열째 줄이면 열째 줄, 첫 번째 줄이면 첫 번째 줄 위치가 있어요. 그 아래로 검색하기 위해서 이제 슬래시를 쓰고요. 대부분 다 슬래시만 써요. 이제 물음표는 슬래시랑 반대예요. 위로 찾는 경우, 이거는 굉장히 고급 사용자죠. 내가 문서 중간에 있을 때 위에 뭐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물음표를 누르고 키워드를 써줍니다. 스페이스 치지 않아요. 그래서 띄어쓰기 하지 않고 패턴을 바로 쓰는 거예요. 내 커서가 3행에 있을 때, 여기 3행에 있을 때 여기 어딘가 있다고 쳐봐요. 여기서 깜빡거리고 있었다. 검색하기 위해서 슬래시를 치면 커서가 맨 아래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슬래시를 치면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위에도 R이 있죠. 아래도 R이 있어요. R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R을 검색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R 쳐주고 엔터를 치면, 그러면 3행 밑에 있는 첫 번째 R을 찾아서 커서가 이동을 해요. 그럼 요 다음에는 뭐 고치고 싶다? CW 눌러서 고치면 되고요. 지우고 싶다? DW 누르면 되고요. 뭐 그냥 지켜보고 싶다? 이거 아닌데, 내가 찾는 R이 여기 R이 아닌데, 그러면 N을 눌러요. 여기 N이 있죠. N. Next예요. Next R을 찾아요. Next R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그죠? 그 다음에 또 Next를 누르면 여기 R이 있죠. 그치? 자, 그리고 내가 여기 커서에 왔는데 내가 원하는 거 지나쳤네? 아까 그걸로 가야지. 위로 찾고 싶으면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Shift N을 누르면 거꾸로 문자열을 찾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R이 없잖아요. ARE가 없죠. 그래서 R을 계속 찾고 싶은데 안 나왔어. 근데 문서 위가 내가 검색을 안 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내 커서가 중간에서 시작을 했거든.
그러면 다시 N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search hit bottom, 맨 밑바닥을 때렸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 탑에서부터 다시 시작할게 그러면서 첫 번째부터 다시 시작해서 처음 나오는 R을 찾습니다. 공교롭게도 첫 번째 행에 있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또 커맨드 모드로 오기 위해서는 escape, 그 ESC를 눌러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VI에서 굉장히 복잡한 명령이에요. 이게 아마 제일 복잡해요. 바꾸기, 찾아서 바꾸기.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나오는 슬래시는 찾기예요. 두 번째 나오는 슬래시는 이걸로 바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슬래시가 두 번 나와요. 두 번. 자, 그런데 바꿔라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 이제 substitute, S라는 명령을 씁니다. 어디서? 콜론 모드에서, 이 마지막 행 모드에서 substitute. 그 다음에 범위를 쓸 수 있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잠깐 미안합니다. 범위는 앞에 쓰는 거예요. 범위를 지정할 수 있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카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워, 그 다음에 몇 줄에다가 풋해,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몇 줄부터 몇 줄까지 substitute, 찾아서 바꿔. 뭐를 여기 처음부터 잘못 썼구나. S하고 슬래시예요. 슬래시. 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내가 헷갈리게 해서. S로 바꿔. 그 다음에 문자열을 찾아서 이걸로 바꿔. 친절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옵션이 나오거든요. 옵션은 뭐냐면 G라는 옵션만 알면 되는데, G는 globally라고 하면 그 줄에서 원하는 패턴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G를 쓰지 않으면 첫 번째 패턴 한 개만 바꾸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바꿔 하고 싶으면 이렇게 G라고 쓰면 되고요. 첫 번째 패턴만 바꿀 필요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바꾸고 싶을 때는 G를 쓰지 않으면 돼요. 자, 여기 친절하게 다 써있는데 괜히 이 어려운 펜으로 쓰다가. 자, 꼭 알아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콜론 모드로 들어와서 마지막 행 모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꿔라. 문자열 1 찾아서 문자열 2로 바꿔라. 그 줄에서 문자열 1이 여러 번 나오면 여러 번 다 바꿔, 그런 말이에요. 자, 요거를 줄인 버전들이 몇 개 있어요. 요거는 그냥 가장 단순하게 그 줄에서 문자열 그걸 찾아서, 그러니까 콜론하고 S를 바로 썼죠. 커서가 위치한 줄에서 라는 뜻이에요. 뭐를 뭐로 바꿔. 근데 이거는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CW로 바꾸면 되죠. 커서가 거기 있는데 하나 바꾸려고 마지막 행 모드로 가서 이렇게 복잡하게 막 치면 좀 싫죠. 이럴 때는 이제 CW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굳이 안 알아도 된다라는 거고,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범위 지정하는 거, 이거를 꼭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범위가 있는데, 범위가 퍼센트 하면 뭐라 그랬어요? 아까 했잖아요. 전체 문서에서, 이런 뜻이죠. 그죠? 그 정도로 알면 되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전체 문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 달러.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마지막 줄까지. 그 다음에 여기 띄어쓰지 않아요. 여기 띄어쓰기 지금 한 개도 없어요. 여기서 범위를 쓰고 바로 S를 씁니다. substitute. 그 다음에 바로 스페이스 없이 slash R, 이거를 is로 바꾸고 G로 하면 모든 문서에서 R이라는 그 패턴을 찾아서 is로 바꿉니다. 만약에 스페이스도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띄어쓰게 되면 스페이스라는 패턴까지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바꿀 때다가 스페이스를 넣으면 스페이스 문자까지도 넣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띄어쓰기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이제 갑자기 그냥 다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문법에 좀 맞지 않으니까 보기가 싫죠. 그래서 우리는 U를 눌러서 undo를 수행을 하고 이제 문서를 원상복귀하고 갑시다. 자, 번번이 얘기하지만 그냥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연습을 충분히 하고 가세요. 꼭 제대로 결과가 나왔을 때만 뒤로 이동을 하기 바랍니다. 자, 바꾸기의 예를 들어봅시다. 범위를 지정해서 문자를 수정하는데 문서에 보면 grapefruits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재미삼아서 limes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명령은 어떻게 되느냐? 콜론 모드로 내려와서 마지막 행 모드가 콜론 모드죠. 2행부터 4행까지 substitute 띄지 않고, 지금 계속 띄지 않고요. grapefruits 그 다음에 limes. 만약에 띄어쓰기를 잘못했으면 이제 뭐라고 얘가 하든지 아니면 안 바꿔요. 왜냐하면 그치, 스페이스가 여기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스페이스까지 포함을 해서 패턴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쓸 때도 그렇게 쓰기 때문에 띄어쓰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2행에서 4행까지 grapefruits를 limes라고 바꿨죠. 그리고 스페이스는 원래 있었으니까 그냥 스페이스는 원래 있던 대로 그냥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글로벌한 옵션을 쓰지 않았죠. 뒤에다가 글로벌한 옵션을 쓰고 싶으면 이제 여기는 한 줄에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되면 바꿔라 라는 명령이 이제 요 옵션이 글로벌이라는 옵션인데 G, 소문자 G. 근데 여기 보면 단어 중에 반복되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그냥 부득이하게 그냥 단순하게 소문자 A를 대문자 A로 바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범위를 줬죠. 6행에서 A를 찾아서 소문자 A를 찾아서 대문자 A로 바꿔라. 그런데 여러 번 나오면 다 바꿔라. 이런 거죠. 이거를 쳐보면 자, 6번째 행은 여기에요. 6행 이렇게 여기 보면 A가 다 대문자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범위를 지정하는데 파일 전체에서 모든 패턴을 다 바꾸는 거예요. 여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어 자체로는 반복된 단어가 없거든요. 그 줄에서.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to가 그나마 한 줄에 몇 번 써 있어요. 자, 그래서 to를 to로 바꿔봅시다. 대문자로, 소문자를 대문자로. 자, 모든 문서에 대해서 바꿔라. to를 대문자 to로. 그 다음에 이렇게 G 해도 되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줘도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됩니다. 사실은 이것도 알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아직 지금 초보자이니까 가장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바꿔라. 대문자, 소문자 to를 대문자 to로 바꿔라. 자, 그러면 이렇게 to 어디 갔어 또 to 이렇게 바뀌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파일이 test.txt잖아요. 자, 그런데 다른 파일에 내가 여기다가 불러와서 붙이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주소록 같은 거 작업하고 있는데 다른 반 주소록을 누가 갖고 있네? 야, 다른 반 주소록 좀 줘. 그걸 보고 내가 칠 수도 있지만 치기 싫잖아요. 그 텍스트 파일로 갖고 왔으면 그 파일을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유용한 명령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커맨드 모드에서는 안 되고 마지막 행 모드에서 됩니다. read에서 일로 갖고 와라. 이 파일명은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파일이 아니에요. 다른 파일. 그럼 다른 파일이 현재 디렉토리에 있으면 그냥 파일 이름만 쳐주면 되고, 다른 디렉토리에 있으면 다른 디렉토리에 경로 지정을 해서 쳐주면 되죠. 그래서 내가 이 파일명에 지정한 파일을 읽어드려서 현재 커서 위치 밑으로
아랫줄로 삽입을 합니다. 아래.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건 이제 다른 종류의 명령인데 이거는 많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불러오기예요. 불러오기. 어떤 에디트가 불러오기거든요. 작업하자. 다른 파일을 불러서 작업을 하자. 다른 파일을 불러서 작업을 하자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vi 시작했을 때 여러 파일을 vi로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vi 뭐 a, b, c 이렇게 하면 a라는 파일하고 b라는 파일하고 c라는 파일을 편집해. 근데 우리 터미널이 하나잖아요. 동시에 여러 개를 편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를 편집해 라고 명령을 내려도 이거는 들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a를 열어요. 그래서 작업을 다 하면 저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거 작업할게. 그때 쓰는 명령이 뭐냐면 마지막 행 모드에서 next라는 명령이에요. n이 막 많이 나오죠. 이랬다 저랬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 자주 쓰지는 않는 명령이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냐면 쉘 명령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쉘 명령. vi에서 아까 같은 경우에 다른 파일에 무슨 내용이 있어서 그걸 불러드리고 싶은데 다른 파일이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지 다른 디렉토리에 있는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쉘 명령,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쉘 명령 ls라든지 뭐 cd라든지 cp라든지 mv라든지 이런 거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쓰느냐? 마지막 행 모드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터를 끝내지 않고 vi 에디터를 끝내지 않고 쉘 명령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어떻게 하는 거냐? 마지막 행 모드에 와서 느낌표를 치고, 느낌표는 여기서 vi를 탈출해서 쉘 명령을 사용하자. 여기서 띄어쓰지 않고 쉘 명령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예 쉘로 잠깐 나갔다 올 수도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재미는 있어요. 쉘을 하나 띄우는 거니까. vi를 하다가 다른 쉘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쉘 작업을 하고 exit 하면 다시 vi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볼게요. 요거를 꼭 알아둬야 되니까 요거는 좀 알아둬야죠. 여러분 작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test.txt를 작업하고 있죠. 그랬을 때 지난번에 작업했던 폴더 있잖아요. ch2 여기에 내용을 사실은 아까 그 r 명령 있죠. :r 이거를 이제 실습을 하고 싶어서 다른 파일을 하나 갖고 오고 싶어서 그 다른 파일들은 이름이 뭐냐, 뭐가 있느냐 이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ls-l을 하는 이유는 용량까지 알기 위해서. 너무 큰 파일을 갖다 붙여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화면이 너무 넘어가 버리니까. 자,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는 ch3이죠. 그럼 ch3 위에 홈 디렉토리로 가서 ch2로 옵니다. 오는 게 아니라 ls를 해봅니다. ls-l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작업했던 데이터들, 파일들이 쫙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이즈가 가장 작은 파일 중에 내용이 있는 놈이 요거예요. 요거 데이터1하고 텍스트2 같은 파일이죠. 뭐 이름만 바꿔놔서 카피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내용이 같으니까 요런 게 있구나 라고 잠깐 이제 참고를 하고, 그리고 알았어 그래 이런 게 있네. 요 ch2 밑에 데이터1이 있네, 텍스트2가 있네, 이렇게 알고 이제 다시 vi로 돌아와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명령 한 번밖에 못 내리거든. 다시 내리려면 이제 또 느낌표를 하고 명령을 쳐야죠. 자, 여기 보면 엔터 아니면 커맨드를 하고 컨티뉴를 합니다. 커맨드는 안 해봤어요. 여기서 다른 명령이 먹는지는. 이제 엔터를 치면 다시 나오니까 엔터를 쳐서 다시 vi로 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엔터를 쳐서 vi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할 수 있거든요. 다른 파일을 읽어서 붙이기. 자, 어디다 붙일 거냐면 한 네 번째 행, 4행으로 붙일 거예요. 이때는 이제 아까 기억을 한번 해보면 콜론 R 하고 파일 이름 써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 번째 줄로 붙여, 그게 아니라 현재 커서 밑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를 일단 행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른 실습도 해보기 위해서 챕터 2에 있는 데이터 1 파일을 현재 디렉토리로 카피를 합니다. 자, 잠깐만, 여기 뭐 하나 빠졌다. 자, 다시가 아니라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카피할 거예요. 카피. 마지막 행 모드에서 카피하고 요거 하나 띄고 상위 디렉토리에 ch2 밑에 데이터 1을 카피해라. 어디로? 요 뒤에 점이 있어요. 점으로 카피해라. 한 칸 띄고,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했죠. 편집하다 지워버렸네요. 오타인 줄 알고. 현재 디렉토리로 카피를 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카피가 돼요. 그죠? 그럼 이제 또 엔터를 쳐서 vi 에디터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지금 커서는 4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R 하고, 그럼 현재 디렉토리에 데이터 1이 있으니까 R 하고 데이터 1을 치고 엔터를 하면 데이터 1에 있는 파일이, 아까 복사된 파일이 4행 아래로 삽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1이 실제로 카피가 되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콜론 하고 느낌표 LS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4행이 여기였는데 여기서 R 하고 데이터 1을 치면 데이터 1은 그 host라는 파일이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굉장히 짧았죠.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커서는 요 갖다 붙인 내용의 맨 처음으로 떨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카피가 제대로 됐는가? 카피가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R 데이터 1 여기 실행이 됐겠죠? 근데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제대로 왔는지. 현재 디렉토리를 보기 위해서 LS를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 1이 아까는 test.txt 밖에 없었는데 데이터 1이 카피돼서 온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돌아올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이따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할 거라서, 여기 보면 host라는 파일 이름인데, 내용인데, 여기 보면 칸이 좀 많이 띄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들여쓰기 비슷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탭이 들어있는 거예요. 탭. 스페이스로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는 탭 문자 하나가 들어있다 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두고, 이따가 이제 탭 문자가 어떻게 뭐 되느냐 이거를 또 볼 건데, 그걸 해봅시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파일 편집을 마치고 다른 파일 편집하기. 자, 콜론 E라는 키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불러오기 같은 거죠. 내가 test.txt를 다 작업을 했어. 그 다음에 다른 파일을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장을 다 한 다음에 다른 파일을 작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른 파일, 내가 지금 vi를 끝내지 않고 다른 파일을 편집하고 싶으면 이 띄고 데이터 1 하면 돼요. 얘는 확장자를 처음에 안 만들었죠. 확장자를 꼭 만들어야 되진 않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test.txt를 저장을 안 했다. 그러면 너 저장 안 하고 어디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너 지금 안 했어. 저장 안 하고 가려면 E하고 느낌표를 쳐줘야 돼.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저장을 하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작업 중이던 파일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콜론에서 W 하고 그 다음에 콜론에서 E 해서 E 하고 뭐예요? 저기 파일 이름을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일 이름을 여러 개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LS에 보면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나오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1도 vi 하고 test.txt도 vi를 하겠다. 그럼 이제 막 작업할 거 처음에는 이게 뜰 거거든요. 이게 떠서 작업을 막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콜론 n을 치면 그 다음에는 얘를 작업을 했으면 저장을 하고 끝내면 조금 더 vi를 편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진짜 중요한 거 몇 개가 남았어요. 지금 4개 있거든요. 네 번째 건 잘 보이지도 않죠. 자, 맨 마지막에 보이지 않는 걸 한번 해봅시다. 점이에요. 점은 그 터미널에서는 현재 디렉토리라는 뜻으로 특수 기호로 쓰였죠. vi 에디터의 명령 모드에서의 점이 또 있어요. 얘는 뭐냐면 굉장히 유용한 키예요. 바로 직전에 했던 명령이 뭐든지 간에 그거를 반복해요. 예를 들어서 뭐 5줄 지우기였다. 그러면 ODD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방금 ODD를 한번 했으면 커서를 바꿔서 내려와서 밑에 보니까 또 5줄을 지워야 되네? 그럼 점을 누르면 ODD가 그냥 수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언제 또 많이 이제 유용하냐면 프로그램 같은 거 짤 때 줄을 바꾸면서 이렇게 원하는 패턴을 하나 바꿨어요. 뭐 CW 해가지고 CW에서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물론 substitute로 바꿔도 되는데 캐릭터를 뭐 int로 바꾸는 걸 한번 했다고 쳐봐요. 근데 밑에 캐릭터를 int로 바꾸는 거 밑에 단어를 갔더니 또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점 눌러주면 캐릭터가 그냥 int로 바뀌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 vi를 잘 쓰고 싶으면 꼭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 말을 꼭 해두고 싶습니다. 자, 위에 걸 볼까요? Ctrl L 누르면 소문자 L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리프레시예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터미널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글 터미널이랑 영문 터미널이랑 이제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화면을 리프레시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Ctrl L 많이 쓰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Ctrl G 내가 지금 현재 파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파일 이름을 잘 모르겠어. 내가 연지가 너무 한참 돼가지고 그럴 때 Ctrl G를 누르면 파일 이름이 마지막 줄에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기타 명령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얘는 뭐냐면 대문자 J예요. Shift J.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줄이 있고 이 줄이 있으면 일단 이게 있네요. 문서에서 여러분들 내가 줄을 길게 썼어요. 줄을 길게 써서 이 칸을 넘어가서 아랫줄까지 이어졌어요. 이거 몇 줄일까요? vi에서는 이게 한 줄입니다. 한 줄. 이따가 행 번호를 보면 알아요. 이게 한 줄이에요. 자,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나서 줄과 줄이 있을 때 어떤 요 밑에 줄이 있는데 요 밑에 줄을 위로 올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 커서가 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Shift J를 눌러주면 밑에 있는 줄이 위로 와서 붙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조금 특이한 편집 기능 중에 하나죠. VI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거는 윈도우가 더 편하긴 하죠. 윈도우에서는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제 아랫줄이 와서 붙는데 여기서는 X 키를 막 눌러도 와서 붙진 않거든요. 그래서 줄을 붙여줘야 되는 기능을 알아야 돼요. 현재 행과 아랫 행을 연결해서 한 행으로 만든다. 이따가 연습을 해봅시다. 자, J하고 점 요거를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이제 join이란 뜻이에요. J는 합친다. 세 번째 줄로 이동을 해서 밑에 있는 네 번째 행을 세 번째 행으로
올려서 합친다. 이럴 때 이제 명령을 3 Shift G 하고 Shift J 하면 합쳐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4행을 3행으로 끌려오는 거. 보기에는 2행으로 끌어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뭐 이거 행 번호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라임살 비tter 밑에 있는 토마토스라는 놈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합쳐졌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행 번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3행인지 4행인지 잘 모르죠. 그죠? 눈으로 봐서는 알지만 이제 행이 많아지면 잘 안 보이잖아요. 몇 행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따 다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오렌지가 있는 행이 여기에요. 오렌지가 있는 행이 여기로 이동을 해가지고 밑에 파인애플스 밑에 또 있잖아요. 이거를 이 위로 붙이고 싶어. 이 위로. 그럼 여기 요 줄에 와서 여기서는 이제 Shift J를 눌러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아까 했던 거 점을 눌러주자 이거예요. 점을 눌러주면 이렇게 와서 붙어요. 밑에 줄이. 그죠? 그래서 요거를 뭐 DD 100DD를 하고 점을 누르면 100DD하고 100DD가 반복이 될 거고, CW를 해서 어떤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꿨다면 무슨 단어가 오든 간에 그 단어로 다시 바꾼다는 거. 그래서 요 점 명령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이제 끝이에요. 끝. 환경 설정.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BI 생각해보세요. 다 했잖아요. BI를 열고 끝내고 했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했죠. 그 다음에 문서를 만들기 했죠. 문서를 만든 다음에 왔다 갔다 하기 했죠.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바꾸기 했죠. 여러 가지로 바꾸기 했죠. 여러 가지 복잡한 찾기를 했죠. 그지? 다 했어, 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명령인 이제 명령 반복도 해보고 그런 거 다 해봤거든요. 이제는 뭐 할 거냐면 환경을 조금 더 설정을 해보자. 환경 설정하는 거는 딴 거 할 거 없어요. 그 계속 말했던 행번호만 해보면 돼. 이거 사실 좀 먼저 하면 편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참고하는 책에서 좀 뒷부분에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환경 설정은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마지막 행 모드에서 명령으로 실행을 해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행 모드에서 조금 이따가 해볼 거지만 여기 콜론으로 내려가서 콜론 set number라고 하면 이제 행 번호가 보이거든요. 근데 nu까지만 쳐도 넘버라고 쳐도 돼요. 넘버라고 쳐도 되는데 nu까지만 쳐도 그 번호가 세팅이 돼요. 그 다음에 행번호를 없애고 싶으면 이거는 환경 설정이거든요. 언두가 아니라 편집의 언두가 아니죠. 편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다시 마지막 행 모드로 내려와서 set no number 라고 쳐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set list 하면 특수 문자들을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탭 문자 같은 경우, 아까 탭 얘기했잖아요. 탭 문자는 컨트롤 I라고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끝 문자,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표시하면 탭이 어디 들어있는지는 보이게 되는데 문서상으로는 별로 보기가 좋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잠깐 켰다 안 켰다 이렇게 쓰게 돼요. 그 다음에 모드를 바꿀 때마다 보이게 하는 거, 이건 이제 인서트 모드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뭐 이런 거라서 잘 쓰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set 하면 내가 환경 설정 한 값들 보여주고, set all 하게 되면 모든 환경 변수, 그래서 어떻게 어떤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는지. 근데 내용이 많기는 한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쓸 것 같다? 그러면은 요 정도까지는 해주는데 나머지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행 모드에서 명령으로 실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내가 그 편집한 그 파일에 대해서만 행번호가 보이고 다른 거 열면 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행번호가 있는 게 대부분은 편하거든요. 그거를 영원히 저장을 해놓고 싶다? 그러면은 파일로 저장을 해야 돼요. 로그인 할 때마다 적용되는 파일 중에 EXRC라는 게 있어요. 이제 EX는 첫 번째 1차시에 나왔던 에디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EXRC는 환경 설정 파일이란 뜻으로 .exrc라는 파일을 홈 디렉토리에 만들어주면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읽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뭐 set number를 쳐주면 앞으로 VI를 실행시킬 때마다 행번호가 계속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으로 환경 변수에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환경 변수 할 때 이런 변수를 이렇게 지정하는 거구나 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지금은 이거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번거로워요. 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갑시다. 자, 방금 했던 것만 하면 끝이에요. 자, 마지막 행 모드에서 set and new 하면 넘버, 라인 넘버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set no number를 입력하면 행번호가 없어집니다. 언두 하는 거 아니고요. 현재 작업에만 유리해서. 자,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들의 그 문서에 행번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서를 끝내고 다시 vi test.txt를 하면 행번호가 안 나온다는 거, 그죠? 그래서 그거를 영원히 나오게 하려면 이제 파일에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 아까 설명을 했죠. 조금 이따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et number를 잠깐 받고 특수 문자를 표시하고 싶다. 행의 끝, 이거 달러 표시라고 했잖아요. 탭, 이거는 컨트롤 I라 그랬죠. 아, 여기 있네. 달러 표시, 그 다음에 탭 문자, 이거는 VI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자를 보게 하려면 마지막 행 모드에서 set list를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걸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자, 아까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스페이스 같은 걸로 떨어져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똑같은 탭 문자가 있는데 스페이스들이 아까는 칸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스페이스는 적당한 그 한 6칸인가? 그 결정된 칸 수가 있거든요. 그 칸을 이제 일정 간격으로 유지를 하면서 문자들을 떨어뜨려 주는데, 그 간격이 조금 맞지 않으면 이제 조금 튀어나가는 부분까지 정렬을 해줘요. 그래서 정렬을 해주는 의미에서 탭을 많이 쓰죠. 탭은 나중에 뭐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하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set no list로 요거를 해제를 해주기 바랍니다. 뭐 안 해줘도 이 vi 끝나면 이거는 이제 어차피 해지가 돼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exec 파일의 설정을 하기. 자, 그럼 exec 파일, exrc 어디 있는데요? 없어요. 내가 만들어줘야 돼.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홈 디렉토리에다가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이름을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할 때 자동으로 읽는 파일이라서 이름을 꼭 .exrc라고 틀림이 없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set 명령만 지정을 할 거예요. 뭐 리스트라든지 show 모드 같은 거는 괜히 불편하기만 하고, 아, 저기가 있구나. 프로그램 짤 때는 AI가 있어요. AI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auto indentation이에요. 들여쓰기를 자동화하는 거.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추가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파일에다가 set 명령을 써 놔주면 이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해서 VI를 시작할 때마다 이 파일을 확인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자, VI 띄고, 지금은 홈 디렉토리 밑에 챕터 3이잖아요. 그래서 홈 디렉토리 밑에 바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홈 디렉토리 밑에 .exrc를 만들어주자.
엔터를 치면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제 I를 누르고 내용을 입력해야죠. 입력해야 되는 내용은 요거 한 줄. set new enter 하고 그 다음에 escape를 누르고 콜론을 눌러서 write q w q 하고 엔터를 치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vi에서 test.txt를 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모든 파일을 vi로 열게 되면 앞에 전부 다 이렇게 라인 넘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EXIN의 환경 변제 설정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거 내가 지워버렸는데 일부러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것도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뭐 다른 파일에 넣어도 되긴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파일에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차시, 2차시 둘 다 길었는데 여러분들 연습도 좀 많이 해주고요. 이게 꽤 어려운데 한 번 알게 되면 거의 뭐 에디터의 필살기처럼 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회사에 가서도 리눅스 작업을 많이 하고 문서를 많이 만들 건데 VI 할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대접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열심히 반복 연습을 해서 손끝으로 잘 익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